우리가 물체를 감추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VP 아웃하고 X 클립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VP 아웃은 일반적인 선에 해당하는 거라면 X 클립은 블록에만 해당하는 겁니다. 다시요. VP 아웃은 물체 위에 하나를 이렇게 덧그립니다. 덧그려서 감추는 거, 이게 VP 아웃입니다. 그에 비해서 X 클립은 블록 자르기입니다. 블록에만 적용이 되고 블록을 잘라서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블록으로 한번 불러볼까요? 인서트, 브라우즈, 자, 오픈. 자, 블록으로 이렇게 들어온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 블록을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한번 불러보시죠. 먼저 VP 아웃입니다. VP 아웃. 그러면 퍼스트 포인트를 물어봅니다. 점을 클릭해주면 사각형 혹은 폴리곤을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엔터. 자, 선이 가려진 거 보이시나요? 네, 감춘 겁니다.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 이렇게, 엄밀히 얘기하면 위에 떠 있는 겁니다. 위에 떠 있는 거예요. 위에 떠 있어서 감추는 겁니다. VP 아웃에 보시면 프레임이라고 있습니다. 프레임을 디스플레이 but not float. 무슨 얘기냐면 화면에 보이지만 not float, 출력하지 않습니다. 자, 오프 해볼까요?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딱 감춰진 거 보이시나요? 네, 여기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감춰진 거죠. VP out, 프레임, on. 그럼 켜지는 거죠. 프레임, 디스플레이, 보이는데 not float, 출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놓으셔야 올바르게 되겠죠. 또한 이동 명령을 통해서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랫선이 감춰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아랫선을 감추는 겁니다. 자, 어렵지는 않겠죠. 자, VP out, VP out, 폴리라인이네요. 자, 렉탱글이 폴리선이죠. VP out, 그 다음 폴리라인 선택해주면 이렇게 폴리라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멀티라인, 그 다음 P라인도 공부했고 렉탱이랑 폴리건도 공부했습니다. 바로 걔네들인 거죠. 이 아이들을 가지고 이렇게 가릴 수 있습니다. 가리기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드로잉 오더, 드로우 오더, 작업 순서 바꾸기입니다. 작업 순서 바꾸기.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얘네들을 이렇게 겹쳐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얘가 밑으로 감춰진 거 보이시나요? 이 블록이 맨 아래 있고 얘가 중간이고 얘가 맨 위에 있죠. 얘를 내 맘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드로우 오더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Bring to front, 맨 앞으로 보내기. Send to back, 맨 뒤로 보내기. Bring about object, 내가 지정한 객체 위로 보내기. Send under object, 내가 지정한 객체 아래로 보내기. 자, 먼저 bring to front. 그러면 맨 위로 올라간 거 보이시나요? 자, 얘를 눌러놓고 오른쪽 버튼 drawing order bring to front 어떻게 되나요? 선들이 그냥 다 나와요. 왜요? 얘가 맨 앞에 있거든요. 선택하고 bring to front. 이제 비로소 감춰지는 거 보이시나요? 선택하고 bring to front, 맨 위로 보내기. send to back, 맨 아래로 보내기.
bring above object, 내가 지정한 객체 위로 보내기. 그 다음 send under object, 내가 지정한 객체 아래로 보내기. 자, 이렇게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위피 아웃은 감축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엑스클립은 오로지 블록에만 해당합니다. 엑스클립 블록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쭉 나와요. 자, 뉴 바운다리, 새로운 경계를 만듭니다. 온오프, 경계를 끄거나 켭니다. 딜리트, 삭제합니다. 자, 뉴 바운다리, 그러면 폴리라인을 선택할 수도 있고 다각형으로 그릴 수도 있고 렉탱굴러로 사각형 모양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인버트,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은 렉탱귤러입니다. 사각형 그려지나요? 자, 딱 사각형 부분만 남기고 다 잘라졌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엑스클립, 자, 선택하고 엔터, 딜리트, 그러면 다시 사라집니다. 엑스클립 선택하고 엔터, 뉴 바운다리. 폴리곤홀은 내가 이렇게 정다각형을 그릴 수 다각형을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부분만큼만 이렇게 잘라볼 수 있습니다. 엑스클립, 딜리트, 다시 엑스클립, 뉴 바운다리. 자, 폴리라인이 있네요. 그럼 렉탱을 하나 그려볼까요? 엑스클립, 선택하고 뉴 바운다리, 그 다음 셀렉트 폴리라인. 그러면 얼마든지 작업을 우리가 진행할 수 있겠죠. 자, 딜리트. 자, 엑스클립 선택하고 엔터, 뉴 바운다리, 인버트, 그 다음에 셀렉트 폴리라인. 인버트 했더니 어떻게 되나요? 반전된 거 맞습니까? 자, 이렇게 같이 쫓아다녀요. 같이 쫓아다닙니다. 엑스클립, 그 다음에 딜리트.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다시 화면을 보세요. 제가 파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작업했던 예제인데 여기였을까? 여기다. 자, 전체 평면도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1, 2, 3층 레이아웃 평면도. 자, 굉장히 넓어요. 12만 5천이면요 125m예요. 한 번에 보여주기가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자른 겁니다. 이렇게 자른 거예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자른 거? 자른 겁니다. 어떻게 잘랐을까요? 네, 엑스클립으로 자른 겁니다. 처음 작업할 때는 엑스클립으로 블록으로 불러들여서 엑스클립으로 자르고 나중에 작업이 완료된 뒤에는 분해한 다음에 정리해 버린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작업 영역이 너무 클 때는 파트 나눠서 작업을 해요.
전체 평면이 있고 그 다음에 파트 구역을 나누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바로 X 클립으로 작업하시면 돼요. 자, 또 하나. 자, 이번엔 X 레퍼런스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제가 X 레퍼런스를 설명하면서 늘 하는 얘기가, 이거 이해 못 하시면 그냥 억지로 알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포기해 버리시면 돼요. X 클립은 사용하면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OS를 제대로 공부 안 했어요. OA를 몰라, 그러니까 OA가 아니고 OS입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요. OS를 제대로 공부 안 했어요. 여러분들은 OS를 제대로 공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종종 나와요. 그 중에 뭐냐면, 절대 경로와 상대 경로라는 부분을 안 배웠어요. 이 부분을 안 배웠습니다. 저는 배웠어요. OS 시간에 배웠어요. 저는 OS 시간이 있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그래서 6개월 동안 OS를 별도로 배웠습니다. 왜냐면 저는 옛날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OS를 못 따르면 나머지를 못 따랐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한 4살 난 애들도 쓰더라고요. 윈도우 너무 쉽죠? 4살, 5살 난 애들도 그냥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OS를 안 가르쳐 줍니다. 특히 이 경로 부분을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여기를 거의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명은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면 포기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걸 안 배워놨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막혀서 나머지 게 이해가 안 돼버리면 말짱 꽝이거든요. 자, 먼저 X 레퍼런스에 대한 정의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X 레퍼런스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외부 참조 도면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어디 있다고요? 외부에 있습니다. 내부에 있는 게 아니고 외부에 있어요. 도면이 외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뭘 하고 있다고요? 참조만 하고 있습니다. 참고 도면이에요. 참고서입니다. 외부에서 도면을 참고하라고 불러온 겁니다. 이게 X 레퍼런스의 개념이에요. X 레퍼런스를 그럼 언제 쓰냐면, 도면 수정을 해야 될 때예요. 도면 수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를 설계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해당 아파트에 28평짜리, 30평짜리, 32평짜리 이렇게 3가지 타입의 아파트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런데 얘가 완전히 픽스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양은 나와 있지만 방의 구조가 픽스된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매번 불러다가 얘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1동부터 10동까지 있습니다. 1동에 이렇게 28평, 32평, 30평. 2동에 똑같이 28평, 30평, 32평. 이렇게 해서 10동까지 쭉 있어요. 근데 내부가 픽스된 게 아니에요. 고정된 게 아니에요. 확정된 게 아니에요. 내부는 얼마든지 바뀌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1동부터 10동까지를 다 작업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딘가 도면 한 군데를 딱 둬놓고 그것만 고치면 1동부터 10동까지 다 한 번에 바뀌는 게 편할까요? 어떤 게 편할까요? 어딘가 원본이 있어서 작업을 하면 1동부터 10동까지 쭉 바뀌어버리는 게 편하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바로 그거예요. 건물에서도 기둥의 위치들이 있어요. 기둥의 위치가 혹간 가다가 바뀔 때가 있습니다. 혹간 가다 아주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씩 바뀔 때가 있어요. 제가 한번 봤는데 네, 처음에는 이제 집안을
검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굴착기를 이용해서 여기 뭐가 있나 그러고 검사를 했는데 신기하게 아무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공사 시작. 그리고 막상 땅을 파니까 한쪽이 안반인 거예요. 한쪽이. 근데 더 웃긴 거는 그 열 전체가 다 안반인 거예요. 그 안반층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막 때리면은 건너 집에서도 우리 집 무너진다 그러고 나와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 거. 정말 공사 그 기초 파는 공법 다 바꿔야 됐고요. 그 다음에 이 건물에 들어가는 이 기둥 있잖아요. 기둥 위치도 다 바꿨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아주 혹강 가다가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씩 나오기는 해요. 이제 그런 식으로 도면의 위치가 조금씩 바뀌기도 합니다. 바로 이렇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이거 블록으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벽의 위치가 있어요. 여기가 욕실입니다. 이걸 바꾸고 싶어요. 얘를 바꾸고 싶어요. 자, X 레퍼런스로 불러오겠습니다. X 레퍼런스 아니다. 자, X 레퍼런스 그 다음에 눌러보면 어태치 DWG, 어태치 이미지, 어태치 등등등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어태치가 무슨 뜻이냐면 부착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스티커를 여기 딱 붙이는 거, 이게 어태치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사하느라고 좀 노가다를 뛰었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막 온몸이 다 알이 배겨가지고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해요? 파스 붙이잖아요. 그게 어태치예요. 내 몸에 뭔가를 붙이는 거, 그게 어태치입니다. 그럼 반대로 떼어내는 건 디태치예요. 이제 좀 며칠, 그러니까 하루 이틀 붙이고 나니까 이제 개운해졌어요. 그럼 파스 떼어내야 되잖아요. 그게 디태치입니다. 자, DWG 파일을 부착시킵니다. 선택하고 오픈. 바로 여기. 풀패스가 있고 릴레이티브 패스가 있고 노패스가 있고, 릴레이티브 패스가 상대 경로고요. 풀패스가 절대 경로입니다. 이건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지금은 풀패스밖에 안 돼요. 지금은 풀패스밖에 안 됩니다. 절대 경로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현재 파일이 저장이 안 돼 있어서 현재 파일의 위치를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풀패스밖에 안 됩니다. 스케일이 있고요. 어태치먼트, 부착하기가 있고, 인설션 포인트가 있고, 각도가 있고, 단위가 있고, 나머지 블록이랑 똑같습니다. 자, OK. 0,0 엔터. 자, 주몰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근데 조금 불투명해요. 그죠? 보시면 블록이랑 똑같아요. 자, 엑셀 클릭 선택하고 엔터. 뉴 바운다리 렉탱귤러. 자, X 클립 적용되는 거 보이시죠? X 클립 선택하고 엔터. 딜리트. 자, 지금 얘하고 똑같아요. 얘는 블록으로 불러드린 거고, 얘는 X 레퍼런스로 불러드렸습니다. 그죠? 자, 제가 원본을 부르겠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제가 어디다 놨을까요? 얘인가 보다. 오픈. 얘가 원본이네요. 얘는 원본, 얘는 X 레퍼런스, 얘는 블록. 자, 차이점 이해되시죠? 자, 얘는 원본입니다. 여기를 좀 바꿀 거예요. 여기를 좀 바꿔봅시다. 어딘가를 좀 바꿔봅시다. 네. 스트레치 늘리기로 제가 이만큼 갖다 놨습니다. 지금 여기가 바뀌었죠. 자, 저장. 여긴 블록이에요. 이건 블록입니다. 블록은 데이터가 인터널, 아예 들어와 버린 겁니다. 내부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블록을 불러드릴 때 원본하고 딱 끊어집니다. 자, X 레퍼런스입니다. 여기 에러 메시지 뜨는 거 보이세요? 오른쪽 하단에 무슨 얘기냐면 external reference file
has changed. 외부 참조 도면이 외부에서 참조한 파일이 has changed. 변경되었습니다. 레퍼런스 파일 has changed. 레퍼런스 파일, 참조 파일이 has changed. 바뀌었습니다. and 그리고 may need 아마도 필요할 겁니다. 뭐가요? 리로딩. 이거 다시 불러드려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리로드를 눌러주시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바뀐 거 보이시나요? 네. 다시 원상복귀 했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원상복귀. 저장.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뜨지만 이렇게 엑셀 레퍼런스 데이터에도 이렇게 떠요. need 리로딩. 리로딩이 필요로 합니다. 다시 불러올 것을 권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 리로드 버튼이 있습니다. 얘 누르셔도 돼요. 그러면 리로드가 됐고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게 엑셀 레퍼런스예요. 엑셀 레퍼런스는 원본을 그대로 참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외부에 있는 원본을 참조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본을 바꾸면 현재 내가 참조하고 있는 여기도 데이터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엑셀 레퍼런스예요. 여기 보시면 세이브 패스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세이브 패스. 이게 이제 원본의 위치예요. 여기 보시면 원본의 위치입니다. C 드라이브에 유저라는 폴더에 그린이라는 폴더에 다큐멘트라는 폴더에 이 파일이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 어디서부터 가요? C 드라이브부터 시작하죠. 이게 절대 경로입니다. 자, 다시 볼까요? 우리 절대좌표, 상대좌표 기억하시나요? 네, 절대좌표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나요? 원점부터 시작하죠. 원점에서부터 X좌표로 Y축으로 얼마 떨어져 있는가를 따지죠. 근데 상대좌표는 어떻던가요? 현재 위치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를 물어보는 거죠. 그죠? 네. 우리가 OS에서 절대 경로라고 하는 건 C 드라이브부터 시작하는 거, 혹은 D 드라이브부터 시작하는 거. 제일 앞에 C, D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죠? 요걸 루트라고 합니다. 뿌리, 루트라고요. 이 루트부터 파일이 있는 전체 경로를 다 기록하는 거. 이게 절대 경로입니다. 이게 절대 경로예요. 얘가 상대 경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얘의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파일의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현재 위치를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C 드라이브에 있는지 D 드라이브에 있는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절대 경로, 즉 풀패스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볼까요? 얘를 선택하고 자, 디태치가 뭐라고요? 떼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도 사라지겠죠. 얘를 저장하겠습니다. 자, 제가 사이버 링크라는 폴더 안에다가 저장을 했습니다. 저장을 했어요. 파일을 저장을 했어요. 그럼 이 파일이 어느 곳에 있는지 기억을 하겠죠. 위치를 찾을 수 있겠죠. 자, 엑셀 레퍼런스. 자, 어태치. 그러면 비로소 여기가 릴레이티브 패스가 되는 겁니다. 상대 경로가 돼요. 비로소. 0,0. 그러면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나오는 거, 아이고. 보이시나요?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점 2개가 있어요. 이게 상대 경로에서 쓰는 용어인데, 이렇게 씁니다. 상대 경로에서는, 아이고.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현재 폴더란 뜻입니다. 현재 내가 있는 폴더란 뜻이에요. 점 2개가 있는 건 상위 폴더를 말합니다.
폴더 하나 앞으로 가세요, 이런 뜻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지금 보시면 문서에 자, 사이버링크라는 곳에 여기 있죠. 맞습니까? C 드라이브의 다큐멘트에 사이버링크 안에 드로잉 2라는 파일로 존재합니다. 여기가 지금 내 위치예요. 그런데 우리가 쓰는 파일은 어디 있어요? 다큐멘트에 있죠. 위치가 하나 위에 있는 거 보이시나요? C 드라이브의 다큐멘트에 사이버링크 여기 있는데 내가 불러드린 파일은 여기 있죠. 경로상으로 위에 있는 거 보이시나요? 트리 구조로 할까요? C 드라이브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파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다큐멘트가 있고요. 또 다큐멘트 안에 이렇게 파일들이 있는데 여기에 사이버링크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죠. 자, 다큐멘트라는 폴더는 사이버링크라는 폴더 위에 있죠. 맞습니까? 네. 위에 있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점 2개를 찍고 슬래시 싹 써버린 거예요. 그러면 나보다 하나 위로 가라 이런 뜻이 돼버립니다. 나보다 하나 위로 가세요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상대적인 경로로 파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상대 경로입니다. 그럼 똑같아요. 원본을 불러다가 스트레치 저장 체인지 바뀌죠? 네. 언두 저장 그러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일단 경로 부분은 머릿속에서 지우시고 경로는 머릿속에서 지우시고 한번 해보세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나중에 파일을 주고받을 때 엑스레퍼런스 파일을 써요. 우리가 종종. 그래서 이 엑스레퍼런스 파일은 대규모 공사에서만 씁니다. 조그만 기업에서, 조그만 회사에서는 잘 안 써요. 네, 파일을 받잖아요. 종종 엑스레퍼런스 파일이 없는 상태로 와요. 그 체크가 되거든요. 엑스레퍼런스 파일이 없어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이거 뭐뭐뭐 파일 있는데 그거 안 왔어요.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거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그러면 안 써도 되는 거고 그거 안 갔어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다시 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럴 때 경로도 다시 또 맞춰줘야 됩니다. 일단 엑스레퍼런스 파일을 불러들여서 한번 원본하고 엑스레퍼런스 파일 불러다 놓은 거하고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원본 수정하고 저장하면 엑스레퍼런스 파일이 자동으로 바뀔 겁니다. 지금 제가 문서에 요 파일이잖아요. 요 파일. 이게 원본 파일이잖아요. 자, 제가 원본을 끄고 자, 얘도 저장을 하고 껐습니다. 그 다음 얘가 원본이잖아요. 얘를 잘라넣기 해서 여기다가 같이 놨습니다. 같은 폴더에다 놨어요. 자, 파일을 오픈합니다. 오, 얘 같은 폴더라 인식을 하네요. 엑스레퍼런스 그러면 자, 인식이 되긴 했네요. 그러면 아주 다른 데로 보내버리죠. 아주 다른 데로. 자, 얘가 원본이니까 잘라넣기 하고 제가 D 드라이브에 백에다가 붙여넣기 했습니다. 그러면 오픈해보죠. 얘는 다른 내용인 것 같은데
자, 엑셀 레퍼런스 내용 자체가 아예 없죠. 그죠? 엑셀 레퍼런스 내용 자체가 없어요. 아, 이게 원본이구나. 얘가 원본이네요, 진짜. 이게 원본이고 D 드라이브에 자, 엄한 데다 놨네요.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떠요. 경로가 틀어졌잖아요.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업데이트 더 로케이션 위치를 엑셀 레퍼런스 파일의 위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업데이트 해주세요. 아니면 무시하겠습니다. 두 개 중 하나를 지정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not found. 이 파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여기 있었는데 못 찾겠습니다. 이렇게 뜨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주몰 이렇게 떠요. 도면상에서 루트에, 그러니까 하나 위 폴더에 이렇게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엑셀 레퍼런스 바로 여기 세이브 패스 있죠? 아니다, 조금 더 내려가야 되나요? 맞는데 세이브 패스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너무 확대돼 있어서 눌러보시면 여기 점점점 있어요. 오른쪽에 얘를 누르면 위치를 다시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위치 다시 지정할 수 있어요. D 드라이브에 백에 아닌지 C 드라이브에 아니 문서에 사이버링크에 여기 있네요. 오픈. 그러면 이렇게 절대 경로로 들어옵니다. C 드라이브에 있습니다 라고. 꺼볼까요? 주몰 들어온 거 맞습니까? 이렇게 경로가 틀어지면 얼마든지 경로 다시 지정해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원본하고 엑셀 레퍼런스 파일, 그러니까 참조 도면을 같이 복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얘기 했을 거예요. 종종 빠져서 온다고. 바로 이걸 확인해서 보는 거예요. 이걸 확인해서 이걸 체크했기 때문에 이거 빠졌네. 그리고 또 담당자한테 전화한 거죠. 체크해서 보면 나오니까. 자,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 작업이 다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작업 안 할 거예요. 이제 이거 작업 다 끝났어요. 그러면 엑셀 레퍼런스 파일 들고 다니는 거 불편하단 말이죠. 오른쪽 버튼 바인드. 바인드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고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고정하기. 그래서 인서트로 고정해 버리면 됩니다. 인서트가 뭐예요? 데이터를 불러다가 넣어버리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엑셀 레퍼런스는 더 이상 없고 얘는 뭐로 들어와요? 블록으로 들어옵니다. 바인드에 인서트 해버리면 블록으로 그냥 들어와 버립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한번 해보시죠.